오늘 분석할 경기는 2월 2일 국내 농구, 국내 배구 6게임 준비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정확한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KCC 대 수원 KT입니다. 부산 KCC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울산 현대모비스 상대로 80대 97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캐디 라렌, 허웅이 분전했지만 최준용, 송교창의 결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승현이 10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싸움과 골밑 수비에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자 무리한 플레이가 많이 나왔습니다. 수원 KT는 직전 경기 홈에서 고양 소노 상대로 78대 73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로메로, 해먼즈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허훈이 해결사로 나섰던 경기였습니다. 허훈이 본인의 득점뿐 아니라 상대 스위치 수비에 맞게 좋은 패스를 뿌려줬으며 부상에서 돌아온 한희원이 팀을 위한 허슬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KCC는 윌리엄스와 작별하고 최근까지 필리핀 리그에서 뛰었던 도노반 스미스를 영입했습니다. 캐디 라렌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봅니다. 또한 최준용, 송교창이 부상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후반전 가동되지 않았던 이승현은 큰 부상이 아니라 휴식 차원에서 쉬었습니다. KCC 승리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고양 소노 대 원주 DB입니다. 고양 소노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73대 78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제도 케빈 캠바오, DJ 번즈가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지원이 부족했고 4쿼터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토종 에이스 이정현과 김진유가 부상으로 이탈한 공백도 아쉬웠으며 후반전에만 12개 공격 리바운드를 허용한 것이 결국 한때 13점 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원주 DB는 백투백 원정입니다. 원주 DB는 직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61대 76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치나누 오누아쿠, 이관희, 정효근이 분전했지만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없었습니다. 부상 복구 후 두 번째 경기를 소화한 강상재가 23분여 출전 시간 동안 무득점으로 침묵했고 이선 알바노의 야투도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원주 DB가 높이 싸움에서 우위입니다. 고양 소노 스카이거너스는 올 시즌 상대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던 이정현과 김진유가 부상입니다. 원주 DB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 한국가스공사 대 서울삼성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연속 경기 일정입니다. 한국가스공사는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5대 8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앤드류 니콜슨, 샘 조세프 벨란겔이 분전했지만 리바운드에서 밀렸습니다. 김낙현과 이대헌이 연속 결장했고 3점슛 실패 이후 상대에게 속공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또한 페인트존 안에서 상대 빅맨 자원이 너무 쉽게 볼을 잡는 것을 허락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패배로 이어지는 범실이었습니다. 서울 삼성은 직전 경기 홈에서 서울 SK 상대로 75대 79 패배를 기록했으며 무릎이 좋지 않았던 코비 코번이 13분여 출전 시간밖에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3쿼터에 상대의 거센 수비와 빠른 공격을 막지 못했고 이정현의 휴식 구간에는 2대2 플레이에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선수의 활약이 미비했습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는 빅맨 자원이 되는 이대헌과 핵심 백코트 자원 김낙현이 부상이며 연속 경기 일정이라 불리합니다.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낸 삼성이 밀릴 이유가 없는 경기입니다. 서울 삼성 승리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경기 삼성생명 대 하나은행입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61대 7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강유림이 분전했지만 혼자서만 6개 턴오버를 기록한 이해란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2쿼터 역전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쏟아져 나왔고 키아니 스미스가 부상으로 이탈하자 승부처에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줄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 세밀한 부분이 떨어졌으며 상대의 압박에 밀리면서 가드 로테이션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으며 패배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BNK 썸 상대로 2차 연장 승부 끝에 63대 65 패배를 기록했으며 지난이 몸 상태가 안 좋아 조기 강판했습니다.
승부처 수비에서 상대의 패스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으며 림 공략과 얼리 어펜스의 연속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또 느린 백코트의 지역 방어는 상대방의 3점에 무너졌습니다. 삼성생명의 압박 트랩 수비에 백코트 자원들의 스틸 허용과 턴오버가 많았던 하나은행이었습니다. 다만 삼성생명은 팀 내 득점 2위이자 전체 3점 슛 성공률 2위를 기록 중이던 키아나 스미스가 팔꿈치 부상으로 이탈했습니다. 접전은 예상되지만 여전히 3승 승리 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OK금융 대 우리카드입니다. OK저축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카드 상대로 1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부상을 당한 장빙농 대신 영입한 슈타세터의 분배가 좋았고 신호진이 분전했지만 외국인 선수 크리스가 리시브 불안으로 3세트 이후에는 웜업존으로 밀려났습니다. 블로킹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리시브가 흔들렸을 때 하이볼 처리 능력이 떨어지면서 사이드 아웃을 제대로 돌리지 못한 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네요. 다만 슈타세터가 콤비네이션 배구의 중심으로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것은 희망적입니다.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 홈에서 OK저축은행 상대로 3대1 승리를 기록했으며 알리가 승부처의 해결사가 된 경기입니다. 김지한의 지원 사격도 나왔으며 오재성이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디그를 성공시켰고 한태준 세터의 분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또한 이콜리치 대신 투입된 이강원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4라운드 마지막 일정에 만난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5라운드 첫 번째 일정에서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슈타세터가 콤비네이션 배구의 중심으로서 V리그 데뷔 후 두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준 OK저축은행의 저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OK금융 승보입니다. 여섯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대전정관장입니다. 흥국생명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정관장 상대로 3대2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배구여제 김연경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정윤주의 지원 사격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V리그 최다 득점 기록을 갱신한 피치의 중앙 속공이 날카로웠으며 새롭게 영입한 마테이코도 앞선 경기들보다는 공격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2대3 패배를 기록했으며 메가와 정호영이 분전했지만 부키리치의 범실이 터졌습니다. 염혜선 세터가 중앙에서 속공을 과감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승부처의 부담감과 압박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4라운드 마지막 일정에 만난 두 팀이 홈과 원정을 바꿔서 5라운드 첫 번째 일정에서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4라운드 맞대결에서 피치의 이동 공격에 너무 많이 당했던 정관장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관장 승리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의 종합 정리는 정관장, OK, 삼성생명, KKC, 서울삼성, 원주 승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다른 픽은 저희 텔레방에서 매일매일 그날의 픽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적인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프로토를 좋아하시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추가적인 정보만 쏙쏙 빼가셔도 됩니다. 더 좋은 스포츠 픽을 원하신다면 이상한 유료 가입방에 불필요한 지출하지 마시고 유튜브나 픽 공유방에서 여러 가지 픽들 참조하신 뒤에 조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운,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